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이튼의 로제타 API에 대해 발표할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제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발표를 통해 로제타 API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로제타 클레이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민이고 회사에서는 제임이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라운드X에는 2019년 초에 합류해서 같이 클레이튼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SDK 개발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해왔고, 그 외에도 플랫폼 코어 개발이나 카이카스 백엔드, 클레이튼 IDE 개발 등 업무를 해왔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크러스트 유니버스에서 일하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로제타 클레이튼을 개발하게 되어서 이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로제타 API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클레이튼에서 제공하는 로제타 API인 로제타 클레이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퍼포먼스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고, 로제타 클레이튼에 남아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제타 API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로제타 API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로제타 API는 코인베이스에서 제안한 블록체인 표준 API입니다. 저희 클레이튼도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블록체인 API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로제타 클레이튼을 구현하여 지금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표준 API는 왜 필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 개의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그거는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코인마켓캡이나 디파이라마 같은 통계 사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다양한 체인을 지원하는 지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서포트하려면 해당 플랫폼을 이해하고 동작 방식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토큰을 서포트하면 할수록 러닝 커브는 높아지게 됩니다. 코인마켓캡에 리스팅된 암호화폐만 해도 9,000개가 넘는데요. 이 많은 토큰들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각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이 모이면 가능은 하겠지만, 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런 인력을 다 모으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쉽게 해결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표준 API인데요. 만약 모든 토큰들이 동일한 사용성의 API를 지원한다면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게 많은 종류의 네트워크와 인터랙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D앱이 클레이튼에 쉽게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클레이튼에서도 로제타 API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로제타 클레이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레이튼은 이더리움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온 프로젝트입니다. 클레이튼에서는 키 업데이트, 수수료 대납 등 클레이튼만의 편리한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D앱 개발자들의 개발 경험과 쉬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이더리움 이퀴밸런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이더리움과 클레이튼에서 제공되는 API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저희는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샘플 앱인 로제타 이더리움을 포크하여 이를 클레이튼에 맞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로제타 클레이튼 구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설계나 구조를 잡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더리움 외에도 비트코인의 로제타 API 구현을 샘플로 제공하고 있고, API 요청 및 응답에서 사용되는 스트럭트가 고랭으로 구현된 SDK도 제공하며, 또한 로제타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CLI도 제공하고 있으니 로제타 API를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시작점을 찾았으니 실제 구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구현에 들어가기 앞서서 플랫폼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API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로제타 API에서는 한 블록, 그리고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잔액 변동이 오퍼레이션이라는 독립적인 구조로 표현되는데요. 이 관점에서 중요한 클레이튼의 특성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스비와 리워드 정책, 그리고 트랜잭션 타입입니다. 클레이튼은 마그마 하드포크부터 가스 프라이스가 네트워크 홈잡도에 따라 변하는 KRP71 다이나믹 가스피가 적용됩니다. 또한 트랜잭션 수수료의 절반이 버닝되는 메커니즘도 함께 적용되었는데요. 트랜잭션에서 일어나는 잔액 변동을 파싱할 때 이러한 클레이튼의 동작에 맞게 파싱할 수 있도록 로제타 클레이튼이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의 경우 블록 생성 리워드와 트랜잭션 수수료가 하나의 계정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을 제한한 프로포저, 그리고 KGF, KIR 계정에게 분배되며 분배되는 비율은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리워드의 경우에 클레이튼의 정책에 따라 여러 계정들의 알맞는 비율로 오퍼레이션이 파싱될 수 있도록 로제타 클레이튼이 구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이튼은 다양한 트랜잭션 타입을 지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수료 대납의 경우 수수료 대납자가 트랜잭션 전송인을 대신하여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을 파싱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 계정이 누구인지, 그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알맞게 파싱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로제타 클레이튼이 구현되었는데요. 이 표는 로제타 API 리스트 중에서 이더리움 소스 코드와 다르게 로직이 변경된 엔드포인트들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로제타 API는 크게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읽는 데이터 API와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쓰는 컨스트럭션 API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요. 데이터 API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두 개의 API를 제외하고는 모든 엔드포인트들의 로직이 변경되었으며 컨스트럭션 API의 경우 해시, 프리프로세스, 그리고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서브밋 이렇게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클레이튼에 맞게 로직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로제타 클레이튼의 동작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제타 클레이튼에는 API 요청을 처리하는 서비스 패키지가 있고 서비스 패키지에서 데이터 API와 컨스트럭션 API를 모두 처리합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노드와 인터랙션하고 데이터를 로제타 API 응답 포맷에 맞춰 파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객체는 클레이튼이라는 패키지에서 제공되며 서비스 패키지는 모두 이 클레이튼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용자들의 API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고랭으로 구현된 SDK의 타입스 패키지에는 API에서 사용되는 스트럭트가 모두 구현되어 있는데요. 로제타 클레이튼의 서비스 패키지와 클레이튼 패키지는 SDK의 타입스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스트럭트를 사용하여 API를 처리합니다. 이 SDK를 사용하면 API에 사용되는 구조를 별도로 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플랫폼 특성에 맞춰 로제타 API 구현을 마쳤다면 이 구현이 잘 되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로제타 CL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제타 CLI는 로제타 API를 테스트하기 위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API를 검증하는 체크 데이터, 그리고 컨스트럭션 API를 검증하는 체크 컨스트럭션을 제공합니다. 체크 컨스트럭션의 경우 각 API를 사용해서 실제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을 전송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체크 데이터의 경우 파싱된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실제 네트워크 값을 비교하여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체크 컨스트럭션을 통해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을 문제없이 전송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클레이튼의 메인넷인 사이프레스와 테스트넷인 바오밥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를 체크 데이터로 검증하여 API 구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제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클레이튼의 메인넷과 테스트넷의 모든 데이터를 파싱하여 검증하는 방식이 로제타 API와 CLI 테스터의 성능 이슈를 레이징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능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체크 데이터의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제타 CLI는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포매팅하는 싱커와 이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값과 실제 네트워크의 값을 비교하여 검증하는 리컨사일러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체크 데이터는 이 모듈들을 사용하여 블록을 처음부터 순회하면서 API 파싱 결과를 검증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는지 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시작하면 싱커는 로제타 클레이튼으로 블록을 가져오는 API 요청을 전송하게 되고, 로제타 클레이튼은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 클레이튼 노드에 API 요청을 보냅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call APIs로 해놨지만 표준에 정의된 포맷으로 데이터를 리턴하기 위해 getBlock, traceBlock, getStakingInfo, getBlockReceipt 등 다양한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노드로부터 API 리턴을 받으면 로제타 클레이튼은 이를 적절히 파싱하여 싱커로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럼 싱커는 리턴받은 블록 데이터를 체크 데이터 테스트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서 블록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블록 스토리지는 로제타 CLI와 SDK에서 제공되는 워커들을 사용해서 블록이 저장될 때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싱된 블록 데이터에서 잔액 변경이 생긴 계정의 밸런스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인데요. 체크 데이터는 테스트를 할 때 순서대로 블록을 따라가면서 밸런스 스토리지의 각 블록, 그리고 레이티스트 블록에서의 계정 잔액을 관리합니다. 블록이 저장된 후 계정의 잔액이 업데이트되면 밸런스 스토리지 핸들러가 실제 검증을 수행하는 리컨사일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리컨사일러는 데이터 API를 사용해서 현재 네트워크의 계정 잔액 정보를 요청하고, 잔액 API 요청을 받은 로제타 클레이튼은 노드 API를 사용해서 실제 네트워크의 계정 잔액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결과를 파싱해서 리컨사일러에게 리턴하게 되고, 리컨사일러는 밸런스 스토리지에 저장된 잔액과 실제 네트워크에서 얻은 잔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블록의 오퍼레이션이 잘 파싱되었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이 검증은 블록에서 잔액 변동이 있는 모든 계정에 대해 일어나게 되고, 특정 주기로 계정 잔액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도 랜덤하게 검증을 수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퍼포먼스 이슈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끝마친 날을 기준으로 사이프레스와 바오밥 모두 9,300만 번대가 최신 블록이었습니다. 테스트는 시작했는데 남은 블록이 너무 많고 속도가 나지 않아서 저희는 남은 테스트 기간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테스트 속도를 측정할 때 데이터가 많은 블록 구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결과는 초당 0.97 블록, 하루에 83,808 블록을 처리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루에 83,808 블록을 검증한다면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테스트를 수행해야 네트워크의 모든 블록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 결과를 통해 저희는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는 더 많은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하면 테스트 성능이 빨라질 거란 생각에 CLI 테스터의 컨피규레이션에서 컨커런시 값을 수정하여 기존 컨피그 값보다 동시성을 높여 테스트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성을 너무 높일 경우 싱커가 노드로부터 받아오는 블록의 번호 레인지는 방대해지는데,
CLI에서는 이를 블록 번호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다 보니 오히려 다음 블록 번호의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블로킹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저희는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컨커런시 값을 찾았습니다. 기존의 컨피그로는 1112일 걸리는 테스트가 동시성 값을 조정한 후에는 946일이면 테스트가 끝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략 3년은 아직 테스트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성능 향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성능 개선 포인트를 찾아보기 위해 피프루프트를 사용했습니다. 프로파일링 중에서도 저희는 수행 시간이 중요하고 어디서 병목이 생겼는지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에 블록 프로파일을 사용했습니다. 화면에 플레임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함수 콜 스택이고 좌우 막대의 길이는 블로킹 타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눈에 보이듯이 저 부분이 제일 블로킹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림에서 CLI가 로제타 클레이튼의 블록 API를 사용해서 블록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pproof 툴을 사용해서 성능이 개선되어야 하는 포인트를 찾았고, 실제로 테스트를 수행할 때 블록 API 때문에 블로킹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드상에서 개선 포인트를 찾게 되었고, 3가지 정도의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성능 이득을 본 부분은 바로 트랜잭션들의 리시트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클레이튼에서는 하나의 콜로 블록에 담겨있는 모든 트랜잭션의 리시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도록 변경하여 RPC 요청의 개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테스트 수행 시간을 946일에서 388일로 반 이상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능 개선 포인트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각 노드와 로제타 서버, 그리고 로제타 CLI 테스터 머신을 모니터링 해보았습니다. EN의 경우 아카이브 모드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스턴스가 성능이 좋은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성능 개선 포인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 서버와 CLI 테스터가 같이 돌고 있는 인스턴스의 경우 CPU 사용률이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피크를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 인스턴스 성능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388일에서 339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OS의 커널 파라미터를 튜닝해 보았는데요. 커널 파라미터에는 전체 시스템이 동시 오픈 가능한 맥스 파일 개수, 사용자가 실행시키는 프로세스 자원 제한, 리슨하는 소켓의 개수, TCP 소켓 버퍼 사이즈 등 네트워크 성능과 관련된 파라미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값들을 적절히 조정해서 더 많은 요청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339일에서 테스트 수행 기간을 174일로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74일이라고 해도 저에게 테스트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성능 개선 포인트인 병렬 처리를 고안했습니다. CLI 테스터는 테스트 구간의 블록들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수행하는데, 이를 구간을 나눠서 병렬로 진행하자는 간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CLI 테스터에서는 테스트를 시작할 블록 번호와 테스트를 마칠 블록 번호를 지정할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충분히 병렬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능 테스트 기준이 되었던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병렬 수행해서 기존의 174일에서 116일로 테스트 수행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블록의 개수로 구간을 2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한 구간에 더 치우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줄이지는 못했지만, 구간을 더 잘 세분화한다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많은 구간에서 구간을 굉장히 많이 세분화하여서 테스트를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테스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초당 0.97개 블록을 처리하는 속도로 총 1112일 걸리는 테스트를 성능 개선을 통하여 초당 9.25 블록 또는 병렬 수행 정도에 따라서 그 이상의 테스트 수행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테스트 수행 시간 동안 116일로 대략 10배 정도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로제타 클레이튼에는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네이티브 토큰, 즉 클레이 전송이 트레이싱 결과에서 잘 파싱되어 리턴되도록 수정하고 이를 로제타 클레이튼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클레이튼의 유니크한 기능들을 API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더 많은 API 종류를 따로 지원할 수도 있고, 또는 API 요청이나 리턴에 클레이튼 스페시픽한 정보들을 더욱 잘 리턴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버넌스 정책 변경 반영이나 키 이름 수정, 그리고 로제타 이더리움의 변경 사항을 더 잘 트래킹할 수 있는, 즉 유지 보수가 더욱 쉬운 구조를 고안하는 등 여러 개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로제타 클레이튼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으니 많은 개발자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께 로제타 API와 로제타 클레이튼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